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페인 매체의 망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일단은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확고한 주전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현재 경쟁을 제대로 한 시간조차 부여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강인 스스로 구단 자체에서도 이강인을 보내줄 리 만무합니다. 특히 파리 생제르맹은 미드필더 스쿼드가 약하고 미드필더와 공격수 역할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이강인을 쉽게 보내줄 리 없습니다. 이강인의 파급력과 마케팅 능력도 대박인데다 이번에 폼이 올라온 실력조차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과 비벼볼 만한 것이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선수 본인이 거부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파리가 수락한다 한들 선수 본인이 거부할 가능성이 99%라고 보는데요. 이는 이강인 선수가 숱한 인터뷰에서 발렌시아에 있다가 마요르카로 떠나게 돼서 개인적으로 자존심이 상했는데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거대한 클럽으로 오게 되어서 너무 기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요르카에 있을 때 발렌시아보다 더 큰 구단으로 가는 것이 목표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스페인의 레알 소시에다드로 갈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마요르카 등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우만 파리 생제르맹과 비슷하다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럴 바에 파리에서 경쟁해보겠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의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럼 보다 자세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 임대를 원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디에고 시메오네 아틀레티코 감독이 여전히 이강인을 원한다며 PSG에서 치열한 주전 경쟁을 앞둔 이강인을 오는 1월에 임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강인의 전 소속팀인 마요르카 역시 이강인 임대를 원한다는 보도도 전해졌습니다. 올 시즌 15위로 추락한 마요르카가 지난 시즌 6골 6도움으로 에이스 역할을 해냈던 이강인을 원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요르카 역시 1월 임대를 원한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두 경우 모두 강인이 PSG에서 주전 경쟁이 힘들 거라는 전망이 포함된 이적설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 번째 팀이 등장했는데요. 이번에도 라리가 팀이다. 바로 레알 소시에다드입니다. 레알 소시에다드에는 이강인의 동갑내기 절친 일본 대표팀 출신 쿠보 다케우사가 있습니다. 그는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에이스 역할을 해내고 있는데요. 쿠보가 맹활약을 펼치자 쿠보 이적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쿠보를 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주가가 높아진 쿠보를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그 1순위가 바로 이강인이라는 것입니다. 쿠보가 레알 소시에다드를 떠난다면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적임자로 이강인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엘고 디지털은 쿠보가 떠난다면 이강인이 레알 소시에다드의 표적이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강인이 PSG로 이적한 지 몇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레알 소시에다드의 관심을 받고 있다. 쿠보가 맹활약을 펼치자 세계 최고 클럽들이 쿠보 영입을 노리고 있다. 쿠보는 2024년에 떠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레알 소시에다드 경영진은 이강인을 눈독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이강인은 지난 시즌 마요르카에서 특별한 활약을 펼쳤다. 그는 라리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런 재능으로 PSG로 떠났는데 그곳에서 기회가 거의 없었다. 리그 1에서 거의 경기에 뛰지 못했다. 레알 소시에다드가 이강인 영입을 노리고 있는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레알 소시에다드는 이강인을 활용하고 싶어한다. 쿠보가 떠난다면 그 위치에서 뛸 새로운 선수가 필요하다. 이강인이 레알 소시에다드에 완벽하게 들어맞을 것이다. 이강인은 라리가 경험이 있고 또 큰 미래를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매체는 PSG로부터 이강인 사인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PSG는 이강인에 많은 투자를 했고 이강인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다. 때문에 이적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임대를 노려볼 만하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이강인이 이적이든 임대든 레알 소시에다드는 환영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강인이 원하는 것은 축구를 즐기는 것인데 파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강인이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매력적인 축구를 즐길 수 있다. 이강인에게 더 좋은 일이다.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 지켜볼 일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루이스 엔리케 파리 생제르맹 감독은 주전 명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PSG는 27일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바이에른 뮌헨과의 챔스 페이즈 5라운드 경기에서 0대1로 패배했습니다. PSG는 전체 25위까지 추락하면서 16강 플레이오프 진출마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날 패배의 원흉은 우스망 덴벨레였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바이에른의 높은 수비 라인을 역으로 공략하기 위해 덴벨레와 브래들리, 바르콜라를 최전방에 배치했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선수들의 경기력이 뒷받침되지 못했는데요. 특히 덴벨레는 너무 심각했습니다. 전반전에 몇 차례 PSG가 득점 기회를 덴벨레에게 제공했지만 그때마다 덴벨레는 늦은 판단과 아쉬운 슈팅으로 찬스를 허비했습니다. 주심에게 항의하다가 경고를 받았던 덴벨레는 후반 11분 알폰소 데이비스를 향한 불필요한 태클로 경고 누적 퇴장까지 당했습니다. 1대 0으로 끝난 승부였기에 최소한 덴벨레가 퇴장이라도 당하지 않았다면 PSG도 결과를 바꿀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덴벨레의 저조한 경기력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닌데요. 이번 시즌 리그에서는 매우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UCL만 나서면 범인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UCL 4경기에 선발로 출장했지만 단 1도움이 전부입니다. 난사 기질도 심각합니다. 무려 21번의 슈팅을 시도했는데 1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기대 득점값이 2골이었던 걸 감안하면 심각한 수치입니다. 현재 PSG가 UCL 5경기에서 단 3골을 넣는 득점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엑스맨인 덴벨레는 선발 명단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덴벨레가 가지고 있는 돌파력과 스피드를 포기하는 게 쉽지 않은 선택이겠지만 덴벨레만의 장점을 통해서 PSG가 본 이득이 전혀 없습니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한데요. 이제 UCL 리그 페이지는 단 3경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레드불 잘츠부르크, 맨체스터 시티, 슈투트가르트와의 대결이 남았습니다. 잘츠부르크와 슈투트가르트는 현재 순위가 PSG보다도 낮고 객관적인 전력에서도 밀리는 팀들이지만 1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여전히 노릴 수 있는 팀들이기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최악의 분위기를 보내고 있는 맨시티지만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상대입니다. 덴벨레를 빼고 무조건 이강인을 넣을 필요는 없지만 현재 주전 경쟁을 할 수 있는 선수 중 제일 경쟁력 있는 선수가 이강인입니다. 이번 바이에른전에서도 교체로 투입된 이강인이 공격을 제일 잘 풀어줬습니다. 이강인을 굳이 안 넣을 이유도 없는 상황입니다. 엘리케 감독의 결단이 필요한데요. 덴벨레와 대도적의 이강인은 교체 투입된 이후 PSG의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는 짧은 시간 동안 날카로운 드리블과 패스로 기회를 창출하며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니 당연스럽게 이강인의 선발 제외 결정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당연히 이강인을 선발로 내세우지 않은 결정은 PSG의 공격 정체를 자초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팬들은 SNS를 통해 이강인이 처음부터 뛰었다면 경기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며 감독의 결정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결국 PSG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2번째 패배를 기록하며 조별리그 통과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프랑스 레퀴프는 PSG는 전반에 더 나은 경기를 펼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엘리케 감독이 선택한 덴벨레가 침착함을 잃고 자멸했다고 한탄했습니다. 레퀴프는 엘리케 감독의 전술로 추락하는 PSG에 대해 엘리케 부임 이후 UCL 17경기서 6승에 그치고 있다. 기본적으로 엘리케 감독 체제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라면서 절대 져서는 안 될 경기를 졌다. 남은 3경기서 2승을 거둬야 하지만 경기력이 최악이다. 이제 PSG는 유럽 무대에서 존재감이 없는 팀이라고 질타했습니다.